자, 이번에 2차 시험이 끝이 났어요. 자, 21년 2차. 자,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특히 이제 영어 한국사가 이제 마지막 시험이다 생각해서 여러분이 엿을 먹이고 갔어요.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이제 영어 과락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체로 봤을 때 영어 한국사 난이도가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법 용서법이 볼 때는 이제 지문수가 길어서 경찰학의 아마 배정한 시간이 부족했지 않았을까.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많이 풀어봤던 문제도 있지만 약간은 이제 처음 보는 문제도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시간이 있었다면은 풀 수도 있었을 문제지만 아마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보면, 자, 기존의 이제 범위에서 조금 더 깊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정된 내용,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들이 나왔어요. 자, 인권보호규칙의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 그 다음에 수사준칙. 수사준칙은 아마 형소법을 하셨으면은 충분히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전체 난이도가 조금 조정된 상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난이도가 낮았어요. 자, 경찰의 분류다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의 보통 경찰기관이 양 사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일원주의다 그랬어요. 자, 1번 맞습니다. 그러면 진압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한 이유다죠. 이미 발생된 위해의 제거, 범죄 수사를 위한 작용으로 딩동댕, 범죄 수사 딩동댕, 제지 딩동댕, 총포, 화약류의 취급 제한, 광견 등의 사살 그랬네요. 이거는 뭔가 하기 전에 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가 예방 경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봉사경찰과 질서경찰이 있는데, 봉사경찰은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고, 자, 질서는 강제력을 사용하는 거죠. 비권력적 수단, 봉사경찰, 비권력적 수단, 방범지도, 청소년 선도, 교통정보 제공 등이 있다. 자, 4번은 협의의 행정경찰이죠. 협의경찰은 다른 행정기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행정과 부수하여죠. 작용으로 경제경찰, 딩동댕, 산림경찰, 딩동댕, 철도경찰, 딩동댕. 그래서 1번은 간단한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2번은 말이죠. 역사상 오래된 것부터 바르게 내려라 그랬어요. 이게 시대순을 묻는 거죠. 그러면 윤리헌장이 있었어요. 윤리헌장. 그 다음에 니은이 소방 업무, 소방이 민감위로 갔다 하죠. 민방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공무원법, 경공법. 자, 경공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의 서비스 헌장, 서비스 헌장. 자, 서비스 헌장.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청이 됐네요. 미음은 경찰청. 자, 그러면 여기서 경찰청이 된 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은 경찰청이 된 게 91년이고요. 자, 경찰공무원법은 69년입니다. 69년. 그 다음에 소방업무가 이관된 것은 75년이에요. 75년.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알지 못했던 게 아마 윤리헌장과 서비스헌장의 내용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윤리 강장에서 윤, 세, 헌의 서비스. 그랬죠? 윤선의 서비스.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은 기억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 일단은 요걸 모른다고 치고 가정을 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니은, 디귿, 미음. 니은, 디귿, 미음. 니은, 디귿, 미음이 나와야 돼요. 니은, 디귿, 미음. 자, 니은, 디귿, 미음이 된 게 니은, 디귿, 미음. 자, 니은, 그래서 이게 디귿이 먼저네요. 디귿, 니은, 미음. 디귿, 니은, 미음. 디귿, 니은, 미음. 디귿, 니은, 미음. 자,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은 틀렸고 4번 틀렸고.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디귿하고 그 다음에 니은. 자, 미음의 순서는 맞춰지잖아요. 그죠? 자, 아마 여기까지는 순서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윤리헌장하고 서비스헌장이 어디에 들어가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기역하고 리을은 어떻게 돼요? 기역하고 리을은 기역이 먼저고 리을이 나중이죠. 자, 기역, 리을. 자, 기역, 리을.
근데 1, 3번이 기억리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형태가 된 겁니다. 자, 윤리 헌장이 언제냐면은 66년이에요. 66년. 그 다음에 서비스 헌장이 98년. 자, 그래서 98년. 경찰 헌장이 이제 91년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돼요? 자, 66년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66년. 자, 기역 나오고요. 기역.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미음, 리을. 자, 요 순서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자, 조금 외우지 않으면 좀 어려웠던 문제로 판단이 돼요. 자, 3번 경찰 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국가경찰법 제3조의 경찰 임무는 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자, 범죄 피해자 보호, 그 다음에 교통에서 미해 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법 질서의 불갖춤은 공공의 안녕의 제일 요소로 공법 규범에 대한 위반은 자, 일반적으로 공공의 위험으로 자, 취급되어 경찰권 발동 대상이 된다. 딩동댕. 공공의 질서하면 뭐 나와야 돼요? 불문규모의 총체다. 점차 축소되고 있다.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3번 어렵지 않습니다. 자, 4번에 자, 위험이란 각권 장래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한 상태를 말한다. 딩동댕. 위험은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이 있죠. 그러면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랬네요. 자, 요거는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추상적 위험이 있었고요. 추상적 위험. 구체적 위험이 있었죠. 그러면 추상적 위험 상태에서도 경찰권 활동이 됐고 구체적 위험 상태에서도 됐다. 근데 얘만 그랬으니까 틀렸죠. 만자가 붙어서. 그러니까 제가 만자를 마법의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자, 얘가 있을 때도 되지만 얘가 있을 때 된다. 그래서 4번이 자, 틀렸습니다. 자, 4번의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기각입니다. 기각. 자, 그러면 요거는 아마 4번 문제는 제 생각에는 아마 풀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시간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뭔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건을 구비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요건 구비. 자, 요건을 구비했느냐 그리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건데 자,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거는 각하가 되는 거예요. 각하. 자, 요건을 구비했어요. 자, 이유가 없다. 자,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다. 그때는 기각이 되는 거고요. 자,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인용 결정을 해요. 인용 결정. 자, 일단은 요건 구비를 따지는 겁니다. 각하는 자, 뭔가 충족돼야 될 거 아니죠? 충족돼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말이 맞느냐. 그죠? 자, 이유가 있다. 그러면 자, 인용이 되는 거고 이유가 없다. 그러면 기각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계속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사 자, 중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했다. 그러면 진정을 취소했으니까 여기를 진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하가 되는 겁니다. 1번은 각하. 자, 2번은 보세요. 사건 해결과 진상규명의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 그러면 계속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조사 중지가 되는 거고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요건을 구비해서 뭔가 따져볼 건데 자, 뭔가가 안 돼. 그죠? 자, 너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때가 기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각사유를 물었죠? 기각사유. 그래서 3번이 기각사유가 되는 거고요. 4번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시효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못 가요. 그래서 이때는 각하가 되는 겁니다. 자, 실제는 어려웠어요. 자, 왜냐면 29조가 각하고, 먼저 각하. 자, 그 다음에 35조가 조사 중지. 37조가 진정의 기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관한 법률 침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에 사실자 주행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으면 안날 3월 그죠? 자, 정정보도 청구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있은 날로부터는 6월 맞습니다. 그러면 언론중재 피해에 대한 법률에 정정보도 청구권 등이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딩동댕.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 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충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를 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자, 1번도 봤고요. 2번도 본 적이 있고요. 자, 3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의 스타일은 자, 문제 난이도를 자, 2개 정도는 아는 거, 2개는 모르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으라고 그랬어요? 아는 거에 집중을 해서 푸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3번은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4번. 사실적 추정에 관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의 반론 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반론 보도. 자, 그러면 자, 반론 보도라는 게죠. 반론 보도. 반대네요. 반대. 자, 네가 주장한 거에 대한 반대 논리도 해달라 이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언론사의 고의가시를 요건을 하느냐, 고의가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언론중재에 관한 법률을 낸 이유가 이번에 이제 언론중재법이 통과가 됐나요? 자, 여당이 밀어붙여가지고 아마 통과될 것 같은데, 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을 출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전보도도 마찬가지고, 자, 언론사의 고의가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6번에 부정청탁금지법 나왔어요. 자, 요거는 6번의 1번. 자, 뭐로 하느냐라고 했죠. 뭐로 하느냐. 자, 여기서 제가 공식 하나 만들어 드렸었는데, 뭐로 하느냐죠. 그러면 서면이 원칙이다. 자, 서면이 원칙이고요. 구두로 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구두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틀렸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자, 구두로 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몇 개 없어요, 여기가 구두로 하는 게. 구두로 하는 게 우리가 정보 공개 청구할 때 구두로 하는 거고, 그죠? 청구서나 말로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서의 설정고지, 새로 이제 설정했을 때 말로 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두가 나오면 일단은 틀렸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럼 보세요. 1번에 공개자 등이 자신이 이제 수수금지된 금 받거나 그 제공,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돼요. 그죠? 신고해야 된다. 뭐로 합니까? 서면으로 해야죠. 서면. 구두로 그랬죠? 땡. 자, 이거는 이 지문을 모른다 하더라도 뭐로 하느냐를 가지고 풀 수도 있는 문제였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공직자 등은 사령을 받는 외부를 할 때에 대통령 전한 바에 따라 외부강의 요청 명세를 기관장에게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다만 요청자가 국가나 자치단체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죠. 공수처. 자, 이런 기관들이 공공기관이다. 맞습니다. 공개장은 직무 관련 여부, 기부 후원 등 명목에 관계시 동의로부터 1회 100만 원, 매 회계년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 안 된다. 자, 요것도 많이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6번은 실제로는 어렵지 않았다 판단됩니다. 자, 7번 국가수사본부장 나왔어요. 국수본장이 나왔네요. 국수본장도 우리가 동영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죠? 국수본장. 자, 국수본장은 계급이 뭡니까? 치안감 돼 있네요. 자, 1번에 치안정감이죠. 치안정감. 자, 넘버 2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은 임기가 얼마예요? 2년이다. 경찰청장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중임할 수 없다. 있다 돼 있네요. 땡. 자, 3번은 뭔가를 트릭을 썼어요. 뭐뭐는 뭐뭐를 하고 뭐뭐는 뭐뭐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은 확실하게 맞는 겁니다. 4번은. 경찰 똑같으니까. 헌법이나 법률 위에 있을 때. 그러면 3번은 어디가 틀렸냐?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경찰청장이 있어요. 경찰청장이 뭐죠? 국가경찰사무. 그죠?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 자, 총괄하고요. 지휘감독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국수본장은 뭐 해요? 수사에 관한 거죠. 수사에 관한 거에 대해서 자, 총괄하고 그다음에 자, 수사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거. 자, 그래서 3번은 자, 경찰청장에 대한 내용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8번이 예측하지 못한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격사유라고 하는 건데, 결격사유. 자, 결격사유인데요. 자, 결격사유.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공통분모, 다시 말하면 집합 문제 많이 나온다. 그러면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와 경찰문의 결격사유인데요. 그럼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게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그러면 1번에 한번 보세요. 1번에 피성년 후견인. 자, 피성년 후견인 있고요. 자, 경찰공무원법은 피성년 후견인. 이게 공통이죠? 피성년 후견인. 자, 근데 문제는 요겁니다. 피한정 후견인. 자, 피한정 후견인이 경찰공무원법에는 있어요. 자, 경찰공무원법에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에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보세요. 문제가 공통인 거 아닌 걸 골라라. 자, 그러면 요거는 공통이죠. 자, 피성년 후견인은 공통인데 피한정 후견인은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피한정 후견인. 자, 국가공무원법에는 피한정 후견인이 이번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차이를 물은 거예요. 그 차이를. 자, 근데 이것도 출제 포인트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우리 걸 내야지 남의 걸 내는 게 어디냐. 자, 우리가 이제 경비경찰에서, 그죠? 우리 이제 그 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 후견이 삭제가 됐다 그랬는데, 자, 국가공무원 또 삭제가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아마 요걸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 그죠? 2번하고 3번, 4번은 모두 공통인 겁니다. 그래서 공통이 아닌 걸 골라라. 그래서 요 차이를 이용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9번 징계 책임이죠. 징계. 자, 여기 9번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문제 지문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자, 1번은 쉬웠죠.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죠. 경징계는 정직, 땡. 자, 2번은 아마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2번을 모른다 하다 상관없다. 그죠? 왜? 3번, 4번에서 풀 수 있으니까. 자, 3번. 2번은 패스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 집중하지 마시고. 자, 3번은 정직은 1~3월죠. 1~3월. 자, 1~3월의 기간을 정해서 하고요. 자, 정력받은 자가 신분은 보유한데 직무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전액을 감액하죠. 3분의 2. 땡. 자, 4번. 경무관 이상의 경첨의 징계는 국공법, 국무총리 징계비. 맞습니다. 4번. 그래서 4번이 분명히 맞으니까 그러면 2번은 틀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면 돼요. 그래서 2번을 풀려고 덤벼들었다면 생각보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2번은 뭐냐면은 보세요.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예요. 자, 징계비 의결로 결정하는 거예요. 징계비 의결. 자, 위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징계비 의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10번은 제한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한지역 있었고, 제한구역이 있었고요. 제한구역. 자, 통제구역이 있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요거는 이제 경찰서적이니까 하나 필요 없고, 자, 요거를 셀 건데, 그러면 통제구역을 날려버리고 나머지를 세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걸 날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통제구역은 아시고 있잖아요. 그죠? 비밀, 암호, 그죠? 무기, 탄약, 정보 보안 기록실, 땡땡 상황실, 그 다음에 통신감청실, 그 다음에 종합조회실, 자, 이런 것들인데, 한번 날려보세요. 자, 기역,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디귿, 땡. 디귿은 통제구역이니까. 자, 항공대, 리을. 자, 종합상황실. 이거는 통제구역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날려버리고 세시는 거예요. 그래서 3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아요. 자, 11번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절한 거. 자, 이 경지법 보호조치도 마찬가지로 많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경지법 제4조 1항에 따라 긴고를 처받은 보건의료기 공공기관은 정당 입시 경우를 거절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 정당 입시 거절했을 때 경지법에 처벌됩니까? 경지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경찰관은 경지법 제4조에 따라 조치했을 때 지체 없이 구호자, 자, 가족, 친지, 그 밖 연구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연구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죠?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그죠?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죠. 경찰관서 땡.
자, 그 다음에 3번. 경찰관은 경제법 제4조 등에 조치하는 경우에 고대상에 휴대했던 무기 등을 일으킨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차해 놓을 수 있다.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 영차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쉬웠어요, 이 문제. 자, 3번 맞습니다. 그러면 4번은 뭐예요? 미병부다. 그죠? 미병부는 임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임의 대상이니까 고를 거절한다면, 자, 고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3번이 맞습니다. 자, 12번 범죄학 이론이 나왔어요. 범죄학 이론. 자, 쇼와 맥케인의 사회해체론이다. 그러면 사회해체가 많이 진행된 곳에서 범죄는 비행이 높다 그랬죠. 그러면 이 지역은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비행률의 발생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2번에 보세요. 2번. 자, 레클레스의 견제 이론이 있었고요. 견제 이론. 자, 견제 이론의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차별적 접촉에서 어떤 사람과 접촉하에 따라서 나쁜 놈 만나면 나쁜 행동하고 좋은 놈 만나면 좋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좋은 자아관념이죠. 좋은 자아관념이 핵심 단어였어요. 자, 견제 이론하면 이 단어가 나와야죠. 좋은 자아관념을 갖고 있다면 나쁜 환경에서도 범죄에 이르지 않는다. 거꾸로 나쁜 자아를 갖고 있다면 좋은 환경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 근데 내용을 보니까 고준주의 범죄학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간은, 그죠? 이익과 비용 나왔네요. 이게 뭐지? 이익과 비용을 계산했을 때, 그죠? 이익이 크다면 범죄한다. 그죠? 이익이 크다면. 근데 거꾸로 비용이 크다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이죠? 그럼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죠? 합리적 선택 이론이죠. 합리적 선택 이론. 자,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한 내용. 자, 그래서 이것을 자, 요렇게 연결해서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범죄 이론을 잘 몰라도 풀 수 있다고 봅니다. 보제스 웨이케스의 차별적 강화다. 차별적 강화는 뭐였어요? 비행을 저질렀는데 칭찬받게 되거나 자, 처벌받지 않으면 반복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로버트 K 머튼의 긴장이로 나왔어요. 목표와 수단. 제가 볼 때는 12번은 지문은 좀 긴 편이지만 어렵지 않았다는. 자, 13번 가볼까요? 13번은 성매매, 얼선,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게 약속하고, 자, 성교, 유사 성교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매매는 개념이 있었죠? 성매매. 자, 성매매는, 그죠? 불특정인이죠? 불특정인. 특정인과 하는 건 성매매 아닙니다. 그죠? 자, 불특정인과 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성교. 자, 유사 성교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유사 성교는 재배 그랬네요. 땡.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를 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땡동댕. 성매매 피해자는 위, 청, 중, 매라 그랬죠? 위, 청, 중, 매. 미개, 미력. 그 다음에 인신매매. 자, 그 다음에 중독되어 성매매한 사람. 자, 포함되지 않는다 됐네요. 디게 땡. 자, 그 다음에 리얼. 자, 검사,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는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법정계인 친족, 변호에게 통지하고, 자, 신변보호죠. 자, 수사 비공개, 친족,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에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다만, 피의자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제6조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리얼 맞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벌하지 않는다. 깎아주는 게 아니고 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음 틀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몇 개냐 그랬죠? 니은, 리얼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14번에 아동학대 나왔네요. 아동학대. 자, 아동학대. 자, 이것도 지문 좀 긴 편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동학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응급조치, 자, 그 다음에 임시조치, 긴급 임시조치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요게 아마 구분됐다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응급조치, 자, 임시조치. 자, 응급조치는 뭐 있었어요? 응급조치는 제지죠, 제지. 자,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인도, 격리라는 게 있었죠, 격리. 백미자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몇 시간을, 그죠? 72시간.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는 48시간 연장할 수 있다. 자, 임시조치는 뭐 있었어요? 격리 있었죠, 격리. 그래서 요 격리랑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접근금지, 접근금지 두 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치, 자, 위탁, 그죠? 위탁.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가, 뭐 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권한 제한, 이런 것들이 임시조치의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요것들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긴급조치의 내용이다. 자, 긴급조치. 자, 그러면 1번은 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때는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자, 2번 보세요. 아동학대 현장을 발견한 자, 경우 또는 학대 현장 이외 장소에서 학대 피해를 확인하고 재학대 위험성이 급박한 경우에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 전문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 자, 보호 위해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 응급조치에는 제지, 그 다음에 격리, 그죠? 격리, 인도, 그죠? 그 다음에 접근금지, 땡. 접근금지는 응급조치가 아니고 임시조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에서 충분히 답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은 우리가 연습만 했던 거예요. 동행에 그대로 나왔던 거고. 아동학대 기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는 경우에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공휴일,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그때는 48시간 연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임시조치에 대한 내용이네요. 임시조치에는 뭐가 있어요? 권한 제한, 그 다음에 상담, 교육, 위탁, 그 다음에 유치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격리, 접근금지도 있고요. 그래서 14번은 문제만 차분하게 읽었다면 충분히 답은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선거 경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선거 경비. 자, 그래서 아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낸 것 같긴 한데 통상 비상근무 체제는 선거 기간 개시일로부터 개표 종료시까지다. 경계경화는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선거일 전까지고요. 가포비상은 뭐였어요? 가포비상은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자, 1번 맞습니다. 2번 대통령 선거보자는 뭐예요? 을호 대상이죠. 가포돼 있네요. 땡. 자, 3번에 투표소 질서 유지는 선관위와 경찰이 합동을 하고 자, 경찰은 1, 2 순찰 투표소 밖에 배치, 걱정 근무, 자, 그 다음에 순찰 실시하고, 정복경찰을 투표 내에 배치, 땡. 아니, 정복경찰이 투표소에 있으면 쫄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무서워서. 자, 그래서 외곽에 배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내에는 배치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공개선거법상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 무기를 지닐 수 없습니다. 단, 원조 요구를 받고 투입된 경찰 빼고는 소지할 휴대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경찰관도 휴대할 수 없다? 땡, 틀렸습니다. 자, 16번. 자, 16번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16번은 보세요. 자, OX가 나왔는데요. OX. 자, 자동차는 기억은 풀었을 겁니다.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스연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건설기계가 있죠. 원동기는 제외됩니다. 여기 함정이 2개 들어갔어요. 원동기를 말한다. 땡. 원동기 빼야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가 들어가야 되고 건설기계와 원동기 위치를 바꿔놓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그럼 1번은 답 아닐 거고 자, 니은하고 디귿 니은 디귿 이게 어려웠어요. 니은 디귿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OX인데요. 자, 일단은 자 1번 아니고 자 2번, 3번, 4번인데 죠. 자, 가만 보니까 같은 게 안 보인단 말이죠. 같은 게. 그래서 어딘가 하나를 승부를 걸었어야 돼요.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 맞고요. 리얼 한번 보세요. 리얼. 자,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비
자, 장부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죠? 자, 보세요. 어린이 보호자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돼요? 자,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 이동장치. 자, 이거를 운전하면 안 된다. 운전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자, 인명구호장비를 착용한 경우를 빼고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자, 근데 이 문제는 말장난에다가 정확한 이해를 요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해설을 한번 달아보면,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명구호장비를 착용하든 안 하든, 자, 도로에서 이 경우 없어요. 이 경우 없단 말이에요. 제외된 경우 없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것을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린이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문장은 이 경우를 빼고는 운전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니까 이 경우는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인명구호장비를 착용을 했던 안 했던 어린이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얼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나열은 4번입니다. 아마 16번은 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 17번.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동형은 아니고요. 자, 제가 이제 그 OX, 핵심 OX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예시를 넣었었던 건데. 자, 만약에 나온다면은 아마 그 소음 기준에서 옛날 게 내지 않겠냐 그 생각을 했는데, 집회 시위 주체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주거, 학교, 병원, 자, 도서관 따로 있죠. 주간 7시부터 해지기 전, 이게 주간이에요. 등가 소음도, 그럼 65, 60이니까 주간이 65, 야간이 6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생하면 안 된다. 댕동댕. 확성기둥 소음은 경찰서장, 현장 경험을 측정하면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입니다. 외벽.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 자, 이게 외벽이에요. 자, 이렇게 되죠. 이게 외벽입니다. 자, 외벽에서. 자, 이거는 제가 그림을 그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만큼 떨어져야 돼. 이만큼. 얼마예요? 자, 1에서 3.5m. 1에서 3.5m. 그 다음에 높이가 있죠? 높이. 자, 높이가 얼마예요? 1.2에서 1.5. 자, 이거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어요. 자, 1.2에서 1.5m 높이. 자, 그리고 부속 건물, 영업시설물, 관리사무소는 측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 관서장은 집회 시위 주자가 대통령 정하는 기준을 초과했다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자, 기준 이하로 소음 유지,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리얼. 집회신화법률 제14조 확성기 등의 사용 제한은 자, 예술, 체육, 종교 등 관한 집회 자,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은 신고 대상이든 아니든 모두 적용이 돼요. 근데 문제는 1인 시위다. 그죠? 1인 시위. 자, 1인 시위는 집시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자, 집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예술이나 체육이나 종교 등 이런 것들은 뭐 신고라든가 몇 가지 조항은 적용이 안 되지만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은 적용이 돼요. 근데 1인 시위는 집시법 자체의 적용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리을 한 개가 틀렸습니다. 자, 이것도 쉽지는 않았을 건데 아마도 빵개 붙어 있었다면은 낚일 친구들이 몇 명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개 붙어 있잖아요. 그죠? 한 개. 그럼 무조건 한 개는 틀렸다는 의미니까. 자, 18번. 북한은 주미 보험이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적절하지 않은 것, 위장 탈출 혐의자 또는 국립국고 3년이 지나 보호 신청한 사람, 이 사람은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자, 북한은 주민으로서 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간장 등에게 직접 신청해야 된다. 다만 직접 신청하지 않을 수 있는 대통령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것도 많이 했던 겁니다. 보호 신청을 받은 재외공간장 등은 지체 없이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을 거쳐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근데 4번은 처음 봐요. 그러면 보세요.
이 18번은, 보세요. 18번은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많이 봤어요. 많이 본 거야. 많이 봤어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아는 걸 중심으로 푸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여기서 해결 안 됐을 때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자, 누가 경찰청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일시적인 심의조치를, 자, 임시보호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랬는데 4번이 틀렸습니다. 국정원장이 임시조치를 해요. 아시겠죠? 임시보호조치. 자, 왜냐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이니까 임시조치를 한 다음에 알려줘요. 누구한테? 통일부 장관. 자, 통일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에게. 그래서 이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긴 했는데, 자, 이거를 바꾸는 거죠.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몰랐을 거예요. 4번은.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많이 풀어봤던 거니까 이거를 풀 게 아니라 1번, 2번, 3번을 풀고 4번을 얻었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19번은 저도 놀랐어요. 자, 제가 이제 수사 과목도 하다 보니까 준칙을 알고는 있는데 이거는 경찰학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출제가 됐어요. 자, 적절한 걸 물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옳은 게 아니고 적절한 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경험에 따른 사건 송치를 요구할 때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딩동댕. 그러면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며칠. 자, 이걸 잘 모르신다면 2번 한번 보세요. 송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송치하는 시간이 7일입니다. 그래서 10일 틀렸고 7일입니다. 자, 1번 틀렸고요. 2번은 맞습니다. 자, 3번은 말이죠. 검사는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 인정입니다. 그러면 사경이 했던 거를 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19번인데 자, 사경이 송치를 했잖아요. 검사한테 줬어요. 그러면 검사가 가만 생각하니까 보완 수사가 필요해. 그러면 원칙은 뭘까요? 원칙은 얘로 하여금 보완토록 하는 거예요. 보완 수사. 자, 사법경찰관이 보완 수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자, 검사가 자, 직접 수사하는 거죠. 직접 보완 수사. 직접 보완 수사하는 거는 예배입니다. 자, 직접 하는 거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보완토록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직접 보완수하는 게 원칙,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반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건을 90일 내에 해야 되면 자, 90일이 지난 후에는 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새로운 증거,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증거의 뭐 허위라든가, 자, 위조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다. 그럼 두 가지 경우란 말이죠. 그러면 두 가지 경우.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요 두 가지 경우에 자,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재수사를 요청하는 거죠. 재수사. 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는. 그러면 이 외의 것들은, 이 외의 것들은 재수사 요청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이 문장은 이것만 only, 자, 재수 요청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2번 있잖아요. 2번. 요 경우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증거의 허위, 자, 위조, 자, 허위라든가, 자, 위조라든가, 위조. 자, 그 다음에 변조, 위조, 변조. 자, 위조, 변조를 인정할 만한, 자,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다. 자, 요 경우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만 됐으니까 땡, 틀렸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너무 좀 깊게 낸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생뚱맞게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준비도 못했을 텐데. 자, 20번은 어떻게 됩니까? 강제퇴거죠. 강제퇴거는 대한민국에 일단 들어와 있는 상태로 너 나가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사유를 많이 섞는다고. 그러면 입국금지 사유, 강제퇴거 사유, 출국금지나 정지 사유가 있는데 이거를 섞었을 때 자, 구분하셔야 된다. 그러면 강제퇴거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강제퇴거는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위반 나오면 강퇴다. 그다음에 위반 빼버리고 뭐 있었어요? 유효한 여건이나 사정 없이 입국한 사람. 그다음에 허위 초청. 자,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자,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생했거나 발견된 사람. 그다음에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 자, 그러면 일단은 니은의 위반. 그다음에 리을의 위반, 리을의 위반, 미음의 위반, 위반 나왔네요. 위반은 다 강퇴입니다. 그러면 기호 한번 보세요. 조세나 공과금을 체납했다. 이거는 돈 내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내기 전까지는 잠시 멈춰야 돼. 그죠? 자, 이거는 강제퇴거가 아니고 출국 정지 대상이죠. 그래서 기억이 하나 드러나고요. 자, 그 다음에 D가 한번 보세요. 구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 구류, 땡, 금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기억은 출국 정지 대상이고요. 디귿은 내용이 잘못됐죠? 구류가 아니고 금고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 전체로 봤을 때 4번. 자, 그 다음에 8번은 개정된 걸 아느냐 모르냐 문제인데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 출제됐고요. 8번. 자, 그 다음에 특별해 보이진 않고요. 16번. 자, 그 다음에 19번. 자, 한 4개 정도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4개를 다 틀린다 하더라도 80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과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경찰학 점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딱 80점 나온 친구들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제가 풀었다 판단이 되고 나머지 80점 밑으로 나온 친구들은 보니까 다른 시험 과목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동행할 때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소비를 해야 풀 수 있는 형태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앞으로의 이제 경향은 말입니다. 자, 앞으로의 경향은 이렇게 나온 게 자, 흔하지 않는 경우였어요. 전형적으로 이제 어떤 패턴을 좀 벗어났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내년도에는 출제 비중도 바뀔 거예요. 자, 총론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고 강론 단순하게 외워서 나오는 문제들은 많이 줄여질 거니까. 자, 그래서 자, 내년도 문제는 지금 현재의 내용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총론 중심으로 많이 학습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지금은 뭐 5대5로 출제가 되고 있지만 내년도 22년 1차는 총론 중심의 이해학습을 많이 하셔야 점수를 딸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내용들이 추가될 겁니다. 지금은 쓸데없는 게 많이 추가되어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 그래서 앞으로의 준비 과정은 이번 갓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죠? 변할 거다. 자, 변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내용이 자, 이해 중심의 학습으로 갈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 이제 앞으로 22년 1차를 준비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험생활 자, 힘드시죠? 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화이팅 하십시오. 자, 마치겠습니다.